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손영애입니다. 네, 지난주에 화살나무를 이용해서 선과 점과 하나의 원, 그죠? 선이라는 것은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나왔겠죠. 히페리쿰의 선과 히페리쿰의 점과 화살의 선과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죠? 면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해서 방구 형태를 바구니 꼽았습니다. 역시 오늘도 앞에서 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그 라피아 스타일의 바구니를 이용했어요. 자, 앞에서 보셨을 때와 자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뒤로 돌려봤을 때 이 자체가 하나의 리스입니다. 리스. 자, 리스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연말연시에 이렇게 조화를 이용해서 포인세치라든지 호랑가시 나무 이용해서 이렇게 문에다 걸어두죠, 그죠? 네, 걸어둬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해 동안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내년에 좋은 일 있으세요. 해서 유럽 쪽에서는 이 리스를 갖다 문에다 걸어 놓습니다. 독일 쪽에서 이걸 크란치라 그래서 말하자면 뭐 문화재라 그럴까요? 문화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크란츠, 미국에서는 리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원이란 자체가 영원 불멸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영원 불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3단 하안이 따르면 독일 쪽에 가면 크란츠를 이용해서 슬플 때든지 또는 기쁠 때 이렇게 큰 하안 크란츠를 이용해서 애도를 또는 좋은 일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고시든지 국가기능경기대에 나가면 특히 국가기능경기대에 나가면 크란치를 갖다 황금 비율에 의해서 연출하시어 작품을 이렇게 가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이든지 넓이도 엄격하게 안에 공간이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란츠 또는 리스라는 것은 꽉 채워지지가 않죠. 그렇게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꽉 채움보다가는 약간의 빈 공간 속에서 나오는 꽉 채움의 여유로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스라는 것은 갈란드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갈란드라는 것은 꽃을 갖다 길게 우리 머리 닦듯이 아니면 볏짚 따서 나가듯이 그런 걸 갈란드라 그래. 또는 마늘을 엮어서 나가는 것도 갈란드라고, 양파를 엮어 나가는 것도 갈란드라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가 발달된 시기는 그리스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인데 로마 시대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갈란드든지 리스가 더 화려하고 더 섬세해졌어요. 크기 더 커지면서. 예.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꽃을 갖다가 부귀의 상징으로 또는 권력의 상징으로 꽃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권력, 부귀의 상징으로 꽃을 갖다 로마 시대 와서는 그걸 갖다 하나 상징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연히 꽃도 커지게 되고 섬세하게 되고 화려해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장미강이었어요. 장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미를 이용해서 행사를 갖다 쓴다든지 또는 장미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가는 길에다가 장미를 이용해서 꽃을 꼽았다든지 아니면 침실에까지 장미를 이용할 정도로 네로 황제는 장미강이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장미를 좋아했다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나름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를 이용해서 오늘은 바구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주엔 다소 많은 형태의 그 꽃이 양감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오늘은 이 리스는 작은 그 15cm, 뭐 8cm부터 뭐 30 몇 cm까지 크기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원래 리스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꽃을 갖다 낮게 꼽아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은 자 높이를 좀 해서 바구니에 놓고 꼽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거를 갖다가 사치 또는 뭐 권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꼽았지만 우리는 요걸 갖다가
네, 조금은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꼽아보는데요. 전체 톤이 지금 노랑에서 오렌지 계열이에요. 그죠? 전체 톤이 노랑에서 오렌지 계열이고 거기에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린을 갖다 섞었어요. 자, 노랑에서 오렌지만 들어갔다 했을 때는 뭐 예쁘긴 합니다만 오렌지색은 전체 선호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색 하면 한 80% 오렌지색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거기에 오렌지에다가 살짝 보색 대비인 블루를 섞었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블루가 섞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음률이 흐른다면 이 그 블루를 섞음을 해서 뭔가 높낮이가 음률이 갑자기 뭐 소나타 형식이라 해야 되나요? 막 강적인 그런 강적이라는 것보다 동적인 막 음악이 흘러나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가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색감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색 대비죠. 주황과 블루는 보색 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쓰시기 좋은 거. 자, 우선은 뭐 바구니 놓고 꼽으셔도 되고요. 리스를 충분히 물을 올리신 다음에 꽃을 갖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자, 짧게 써주세요. 특히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꽃들이 이렇게 빨리 시들게 돼 있죠. 그래서 꽃들을 좀 낮게 꼽으시고, 나는 이거 꽃을 좀 길게 꼽고 싶다 하시면, 자, 꽃길은 조금 이렇게 길게 나가시면, 그래서 길게 나가시면 되는데, 이 리스 자체 꽃을 갖다 막 너무 길게 꼽으시는 것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틀에 맞춰서 꽃을 갖다가 꼽으셔야지, 틀은 이만큼 꼽으신다는 것은 과다 비율이 나오겠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이 되는 글라디올로스를 갖다가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크지 않도록 해서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글라디올로스도 이렇게 금방 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글라디올로스를 썼죠. 네, 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남자분들한테 선물할 때는 이게 승리의 그런 뜻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글라디올로스의 오렌지색을 갖다가 사방으로 연결하시는데요. 너무 핀 꽃들은 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안에서도 더운데 갖고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더 더울 수가 있어요. 아니죠. 꽃이 더 확 피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위쪽을 갖다가 특히 선물하실 때는 지금은 예쁘지만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꽃이 너무 피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례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갖다 비워주시면서 네, 꽃을, 자, 역시 이것도 사방이에요. 자,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하시면서 꽃을 갖다 이렇게 꼽아 나가시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길이를 몇 cm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가운데 공간만 비워놓는다 생각하시면서 꼽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라디올로스 어느 정도 꼽았으면 생강초를 이용해서, 자, 역시 공간 메꾸기를 하시면서 사이사이 그린 커버 해주시는 거죠. 네, 생강초는 향이 참 좋아요. 달콤한 향이 나면서, 하지만 이렇게 유즙이 분비되기 때문에 물에 좀 씻어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초는 이 위에 이렇게 잎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사이사이 이렇게 공간 메꾸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색깔이 이렇게 이중 색깔이 나서 어디에 꼽아놔도 참 잘 어울리는 게 생강초인 것 같아요. 역시 자, 돌리면서 생강초를 꼽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 생긴 것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이국적이에요. 생강초 자체가. 그죠? 근데 이름은 또 굉장히 신토불이거든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를, 네, 생강초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여기에 맞춰서 꼽아주세요. 자, 돌리면서 빈 공간과 여백의미, 자, 다 채워나간다는 거. 여백과 이제 뭐 체험이라는 미적 가치를 이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자체에서 통해서 보는 거죠. 체험, 여백의 미를 이 자체에서도 볼 수 있고 자연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로 채워지는 이 시대에, 그죠? 물질로 막 채워져가는 시대에 체험보다는 비움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꽃을 통해서 한 번 더 표현해 보는 것도, 예,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의미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연과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네, 꽃으로서 한 번 더 우리가 체험과 비움의 그 역할을 꽃꽂이로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강초를 갖다가 어느 정도 꼽으셨어요. 자, 꼽으셨으면 여기에 이제 네, 색깔을 갖다가 자, 글라디올롯을 조금 더 꼽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라디올롯을 꼽기 전에 자, 장미를 갖다가 네, 장미 자체를 아주 짧게, 특히 여름에 지금 이렇게 더울 때는 꽃이 많이 빨리 시들기 때문에 꽃은 짧으면 짧을수록 오래 가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꼭꼭 꼽아 주시는데 뭐 내가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목이 부러진 것들이 되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꽃을 꼽아서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예, 더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쪽에도 이렇게 꼽아 보고요. 네. 자, 역시 돌리면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삐죽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원형을 유지하면서 꼽아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어딘가 오렌지색과 뭐 약간의 그 연한 오렌지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황금색과 오렌지색. 자, 네. 이 메스플라워 장미 같은 경우 우리가 덩어리꽃이죠. 그죠? 덩어리꽃이어서 이런 것들은 양감적으로 빨리 빈 공간을 빨리 메꿀 때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또는 이렇게 생강초처럼 줄기가 약한 거를 이렇게 약한 줄기가 늘어져 있을 때 이렇게 강한 메스플라워 줄기로서 받침목 역할을 해줘도 그 꽃이 늘어지는 것 갖다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원형을 유지합니다. 어느 한쪽에 뭐 이렇게 늘어지거나 각이 너무 늘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서 오렌지 장미를 갖다가 여기다가 꽂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역시 색이 너무 강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역시 생강초를 이용해서 네, 그린 커버도 하면서 네. 자, 양감으로도 메꿔 놓겠습니다. 여름에는 여러분들 꽃꽂이 하실 때 꽃이 막 색깔을 갖다가 너무 많이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색을 많이 쓰시다 보면 더워 보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한 번쯤은 그냥 그린만 가지고 이렇게 어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신선한 프레시한 그런 꽃을 연출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생강초 자체도 지금 흰색도 나고 그린도 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꼽으셔도 충분히 표현을 잘 해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생강초를 또 꼽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꼽으실 때 급하게 꼽으시는 것보다는 꽃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꼽아 보세요. 생강초의 생김을 보면서 여성의 느낌을 받고 주황색의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열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글라디올로스의 황금색을 보면서 우리가 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꽃이 갖고 있는 색깔이든지 또는 꽃말을 갖다가 같이 의미를 두시면서 꽃을 꽂고 선물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플로리스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라디올로스가 또 조금 빈 듯해 보여서 항상 여러분들 꽃을 꼽으실 때 한꺼번에 다 꽂고 장미 다 꽂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꽃을 약간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서 꼽아주시면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꼽아 나가겠습니다. 자, 이 리스 자체 그 틀이 이게 많지가 않아 좁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다 꽂기가 조금 힘은 들지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블루가 들어왔을 때와 블루가 안 들어왔을 때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양쪽을 보시면 블루가 들어갔을 때는 더 색감, 얘네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고 이쪽에서는 색감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묻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색 대비인 역시 블루를 이용해서 델피늄을 이용해서 자, 네, 이런 데다가 꼽아주세요. 자, 뭐 한철 이 블루가 특히 미니 블루 같은 경우는 여름에 꽃다발 하셔도 좋고 오렌지 하셔도 좋고 바구니 꼽아도 좋고 어디든지 참 이렇게 쓸모 있게 이렇게 쓰이는 게 바로 이 블루인 것 같아요. 블루 색깔이 이 색깔이 참 예쁜 블루거든요. 그래서 색을 이렇게 해서 섞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그죠? 예, 굉장히 활기차 보이죠? 네, 자, 이렇게요. 네. 자,
색깔이 블루가 나는 색을 골라서 이럴 때 너무 많이 보색 대비를 양으로 봤을 때 주 메인 색과 같이 50과 50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적이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색을 쓰실 때는 전체 한 20% 범위 내에서만 쓰세요. 좋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보색 대비를 쓴다 그러면 서로를 죽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책상에서 우리가 보색 대비를 쓸 때, 보색을 쓰실 때는 전체 메인색이 약 20%만 쓰신다 생각하시면 네, 아주 예쁠 겁니다. 네. 자, 서로 묻히지도 않을 거고 서로 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이 정도만 섞었어요. 네. 참 꽃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보이게. 역시 제가 꼽았습니다만 가운데 빈 공간은 이렇게 남겨 놓았어요. 자,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 남겨놓은 데다 그냥 그대로 드려도 되지만 선물해도 좋지만 여름이라는 거 시원함을 갖다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늘 쓰던 그 유리를 이용해서 바구니 안에 빈 공간 속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고요. 집어넣으신 다음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우선 분수가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그죠? 자, 분수처럼 가운데서 뭔가 물줄기가 시원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죠? 참 마음 생각만으로도 시원해지겠죠. 자, 요거는 용수초예요. 용수초. 이거 뭐냐 하면 돗자리 만드는 거예요. 돗자리 만드는 건데요. 용수초가요. 돗자리 만들 그러는 건데 수생식물이에요. 뭐 이렇게 습지 지역 물가 같은 데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쯤 되면 이렇게 꽃이 피어요. 한갈색의 꽃들이 피는데 이 가지를 그대로 살리셔도 좋지만 끝선을 살려도 좋은데 이 자체 지은 꽃의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꽉 찬 느낌이 들죠. 데코레이티브적이에요. 굉장히 장식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장식적인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를 그냥 같이 아래의 장식적 분위기에 어울리기 위에를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길이는 역시 바구니 길이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지난주에 한 방사선처럼 이렇게 펴져요. 그죠? 방사선 또는 분수처럼 퍼져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꽃길이를 갖다가 네, 너무 길지 않게 적당히 자르신 다음에요. 네. 자, 여기는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고무줄 위에서 보이면 보이기 때문에 바구니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에 이미 그 유리잔이 기다리고 있죠. 그 유리잔에다가 얘를 갖다 싹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담은 유리잔에다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고요. 네. 네,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치 분수가, 물줄기가 퍼지는 그런 느낌을 갖다 연출하는 거죠. 자, 안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뭐 이렇게 수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유리컵 같은 게 없다, 또 고정감이 없다 하면은 프로알폼 이용하셔서 밑에다 고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원한 물줄기가 네, 가운데서 뿜어져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체온과 공간이란 속에서 다시 시원한 물줄기를 갖다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뭐 꽃문화는 변화가 됐죠. 뭐 시대상이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형태 또는 경제적 여건에서도 꽃문화가 많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아무래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는 꽃들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화형 자체도 뭐 삼각형, 원형이나 사각형보다는 꽃이 적게 들어간 인버티드 티샵, 역티자 같은 걸 꼽는다든지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해서 꽃의 수요를 적게 해서 꽃을 꼽아내는 게 또 불황일 때 어떤 꽃꽂이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약간 데코레이티브적이지만 위에는 시원함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바구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자, 바구니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저 꽃이라는 것을 둥글게 꽂고 꽃을 많이 꽂고 이거보다가는 계절에 맞춰서 또는 주는 이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라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은 변화지만 이 바구니 자체에서 여러분들 계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작은 포인트를 줌으로 해서 주는 이에게 또는 보낸 이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도 정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수초의 한여름의 분수를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시원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영수초와 델피늄과 장미와 글라디올러스, 생강초를 이용해서 역시 바구니를 꼽았습니다만, 지난주에는 화살나무를 수평적인 방사선형으로 했습니다만, 오늘은 용수초를 수직적인 방사선 형태로 해서 가운데를 비틀었습니다. 자, 수직의 방사선과 지난주 화살의 수평의 방사선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